초보 블로거 시작부터 수익화까지 12가지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블로그 운영의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한다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초보 블로거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블로그를 시작하는 기초부터 수익화까지 모든 과정을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블로그 플랫폼 선택과 세팅. 블로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서비스로 네이버 내 검색 노출이 유리하고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적이고 수익화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티스토리는 자유도가 높고 구글 애드센스 연동이 가능해 수익화에 유리합니다.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강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트래픽을 늘리기에 좋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한 후에는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세요.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테마 선택,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 작성, 주요 카테고리 설정, 메뉴 구성 및 위젯 설정, 블로그 주제와 카테고리 설정. 성공적인 블로그 운영의 핵심은 명확한 주제 설정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전문성을 쌓고 충성도 높은 독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를 선택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자신이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분야,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수요가 있는 틈새 시장. 주제를 정했다면 이를 세분화하여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블로그라면 한식, 양식, 디저트, 요리, 팁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초기 방문자 유입에 효과적입니다. 블로그 초기에는 자신이 잘 알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하세요. 3. 정보성 콘텐츠 작성의 중요성. 블로그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은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성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콘텐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대량 검색 키워드 콘텐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인기 주제에 대한 정보. 시기적절한 콘텐츠, 특정 시즌이나 이슈에 맞춘 내용. 초보 블로거는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 과정, 이사, 경험, 여행 정보 등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독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효과적인 키워드 연구 방법.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기 위해서는 키워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키워드란 사용자들이 검색 엔진에 입력하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효과적인 키워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의 자동 완성 기능 활용,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인기 검색어 확인, 구글 키워드 플래너 활용, 경쟁 블로그의 인기글 분석. 키워드 선정 시 주의할 점은 너무 경쟁이 심한 메인 키워드보다는 롱테일 키워드 더 구체적이고 길이가 긴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초보 블로거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보다는 30대 직장인 저녁 다이어트 식단과 같이 구체적인 키워드가 경쟁이 적고 타겟 독자에게 더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5. 글쓰기 팁과 콘텐츠 구성 방법. 블로그 글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블로그 글 작성을 위한 팁. 명확하고 매력적인 제목 작성하기. 서론에서 글의 목적과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명시하기. 소제목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조화하기. 단락을 짧게 유지하고 읽기 쉽게 작성하기. 시각적 요소 이미지, 표, 목록 등 활용하기. 결론에서 핵심 내용 요약하기. 블로그 글은 최소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너무 짧은 글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검색 엔진도 가치 있는 콘텐츠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면 쓸수록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고 꾸준히 글을 발행하세요. 6. 사진 촬영과 이미지 활용법. 블로그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데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이미지는 독자의 시선을 끌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효과적인 이미지 활용 방법.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하기. 자연광을 활용하여 촬영하기. 깔끔한 배경과 구도 선택하기. 제품 리뷰 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기. 이미지 최적화하여 로딩 속도 개선하기.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이미지 사용하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편집 앱을 활용하여 밝기, 대비, 선명도 등을 조정하면 더 전문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SEO 기본 원칙 이해하기.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는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초보 블로거도 기본적인 SEO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트래픽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SEO 원칙. 주요 키워드를 제목, 소제목, 본문 첫 단락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 메타 설명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요약문 최적화하기.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알트 텍스트 추가하기. 내부 링크 활용하여 관련 콘텐츠 연결하기. 외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의 링크 포함하기. 모바일 친화적인 디자인 사용하기. 페이지 로딩 속도 최적화하기. 검색 엔진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키워드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8. 블로그 트래픽 늘리기 전략. 블로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방문자 유입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방문자 수가 적을 수 있지만 다음 전략을 활용하면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트래픽 증가 전략. 일관된 포스팅 일정 유지하기. SNS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 관련 블로그와 상호 방문 및 댓글 남기기. 인기 커뮤니티에 유용한 정보 공유하기. 이메일 뉴스레터 시작하기. 독자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이나 이벤트 진행하기. 블로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방문자가 적더라도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다 보면 점차 충성도 높은 독자층이 형성되고 검색 엔진에서의 노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9. 블로그 수익화 방법. 블로그 운영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부터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블로그 수익화 방법. 광고 수익,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을 통한 광고 수익. 제품 리뷰 및 협찬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협찬받고 리뷰 작성. 원고료 브랜드나 기업의 의뢰로 콘텐츠 작성 후 원고료 수령. 제휴 마케팅 제품 링크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 디지털 상품 판매 자체 제작한 이북, 템플릿, 강의 등 판매. 유료 멤버십 또는 구독 모델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구독료 수익. 초기에는 체험단 활동이나 소규모 협찬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블로그의 방문자 수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좋은 협찬 기회와 높은 원고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 협찬 및 브랜드 제안받기. 블로그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협찬 제안을 받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역제안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협찬 제안 방법. 자신의 블로그와 관련성 높은 브랜드 선정하기. 전문적인 제안서 작성하기. 블로그 소개, 방문자 통계, 협찬 희망 상품, 제공할 수 있는 가치 등. 작은 브랜드부터 시작하여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이전 협찬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이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협찬 후 결과 보고서 제공하기. 협찬은 단순히 무료 제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블로거 간의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태도와 약속된 홍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원고료 수익 단계적 높이기. 블로그 영향력이 커지면 단순 협찬을 넘어 원고료를 받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작성하는 콘텐츠의 품질과 블로그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료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 초기에는 소액의 원고료부터 시작하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점차 금액 인상하기.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가치 높이기. 방문자 수와 체류 시간 등 블로그 지표 개선하기.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경험 쌓기. 원고료 협상 시에는 자신의 블로그 가치를 명확히 알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이후 인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높은 금액은 협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12. 블로그 장기 운영 전략. 블로그 운영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꾸준함이 결국 성공을 가져옵니다. 장기 운영을 위한 전략.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일정 설정하기. 블로그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주제 탐색. 트렌드와 독자 니즈 변화에 맞춰 콘텐츠 조정하기. 블로그 디자인과 기능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블로그 통계 분석을 통한 전략 조정. 커뮤니티 형성 및 독자와의 관계 구축. 성공적인 블로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초보 블로거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로그 운영은 단순히 글을 쓰는 취미를 넘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며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는 과정을 즐기세요. 블로그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 여정이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